마리안느가 돌아왔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낡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떠나갔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중 한 사람이자 큰할매라 불렸던 마리안느가 돌아왔습니다. 꼭 11년 만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떠나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소록도는 참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2005년 두 사람이 소록도를 떠날 때만 해도 배가 없이는 섬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환우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길은 더 넓어졌고 낡은 집들은 깨끗해졌습니다. 불편하기만 했던 이동도 훨씬 쉽고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사람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43년간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 진짜 할 말 없어요. 마리안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기쁜 얼굴 보니까 얼마나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62년에 그때 올 때는 그런 이쁜 간호원들 없었어요.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진짜 특별한 거 안 했어요. 그러나 꼭 간사들 돌보면서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렇게 우리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또 소록도 진짜 한 가족이었었어요. 지금 10년 만에 여기 다시 왔어서 그래서 그 아는 얼굴 너무 기뻐요. 그렇게 그 사람들 계속 여기 일하시고 또 진짜 한사들 그 마음속에 한이 많고 상처 많고 그래서 그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힘 많이 썼어. 또 나 지금 아예 후회하는 거 같이 한사들 같이 싸우는 거. 왜냐면 꼭 그렇게 한사들 일부러 상처 만들고 치료받기 위해서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그러나 이거 후회해요. 왜냐면 한사들 잘못이 아니지. 자기들 그렇게 고통받고 또 조금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할머니 수영 좋아하셨잖아요. 수영. 지금 소록도 가다 보면 지금도 수영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신지. 아니 갈 거요. 그래도 옛날에는 4월 24일부터 수영을 시작했다네요. 그때 14도 조금 추웠어. 그러나 젊었어.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하여 소록도라 불리는 아름다운 이곳. 하지만 사슴을 떠올리는 이는 흔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소록도는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 불렸던 한센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으니까요. 내 고향에 있을 때 얼마나 저 멸시 받고 천대받은 줄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날마다 쳐다봐요. 나만 보였다가 면 쳐다보는 거예요. 그 괴물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건지. 마을마다 동네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 우물을 못 길러오게 우리 어머니가 물 길러 갖다 그냥 빈 물동이 그냥 들고 온 거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소록도로 보내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위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환자 6천여 명을 이곳 소록도에 강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인들은 성치 않은 몸으로 노역장에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병이라 하여 단종 수술까지 자행되었습니다. 굶주림과 구타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탈출하다 붙잡혀 감금실에 갇혀있다 죽어나갔고 검시실에서 해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차 타고 딱 어머니가 이제 동생이 그때 젖 먹던데 이제 동생을 안고 기차 객실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올라와갖고 배웅을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나를 소록도에 보낸다는 것 때문에 그랬겠죠. 어느 부모가 그냥 웃으면서 보내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아버지 같이 이 섬에 들어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아버지는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 오지 말라고 자꾸 말려요. 그래서 가다가 내가 이제 돌아서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 아버지 그런다 해서 아버지 가시는 모습을 안 볼 수 있어요.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가시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갈라 해도 나갈 수도 없고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막 겨울에도 이렇게 청년들은 혀 나가다가 물에 빠져서 그냥 사망하고 신체도 못 찾고 산설고 물도선 외로운 섬나라 바람만 불면 비 오는 이소록 오늘도 허기져 내일도 허기져 너는 무엇을 찾아서 왔느냐 지나간 예쁨은 또다시 오건만 한 번 가면은 못 오는 인생
1990년대까지도 한센병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엄격히 구분돼 지켜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소는 바로 이곳 수탄장이었습니다. 운 좋게 아이를 낳는다 해도 보육소에 아이들을 맡긴 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습니다. 혹여 바람결에라도 병균이 옮아갈까 두려워 아이들은 언제나 바람을 등지는 쪽에 세웠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저 꿀떡꿀떡 먹는 놈 뺏어가니까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걸 참는데 저는 아마 예수님, 성부님이 안 계시더라면은 아마 극단적인 생각도 가졌지 싶어요. 그래 조금 이제 다 죽어가면 또 내려 보내거든요, 일을. 그러면 이제 몇 달 동안 또 내가 키워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 여자들만 사는 독신부였어요. 바람이 그렇게 들어오고 물기라고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내 가슴에다 애를 키우죠. 지내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오늘쯤 이거 못 넘긴다고, 밤 못 넘긴다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 애기는 꼭 살 거다. 빌고 또 빌고 정말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모님 도와주세요. 그래 살았어요. 세계보건기구의 원칙에 따라 한센인 부모와 미감염 아이들은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광주 교구의 그 초청으로 소록도 미가마, 그 중에서도 영아, 3세 이하 영아를 그런 돌보는 영아원을 하시기로 하고 오셨어요.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맨 처음 소록도로 온 사람이 바로 마리안느입니다. 26의 마리안느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리안느는 음식을 만들고 옷을 입히고 재워주며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침대 밑에가 어쩔 때는 물이 고여요. 애들이 쉬야를 해가지고 침대 밑에가 물이 고여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들은 봤든지 못 봤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마리안나 씨는 그걸 절대로 지나치지 못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 정말 속상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왜 내 눈에는 보여 저게. 엄마 품에 안길 수 없는 아이들을 마리안느는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유아원에 가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나는 그렇게 못 키우겠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깨끗하게 아주 잘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세상에 애기가 태어나서 정말로 오늘까지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양반들도 애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리안느의 고향인 마트라이입니다. 마리안느는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Im Namen des Vaters und des Sohnes und des Heiligen Geistes. 일생의 소명을 받은 것은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왜 쳐다보고만 서 있느냐?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 한마디는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때부터 마리안느는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Seit ihrem 14. Lebensjahr oder so etwas, sie wollte für Gott da sein und sie wollte auch möglichst schnell zu Jesus kommen und hat immer gehofft und geglaubt, sie wird früh sterben. Und solange sie aber auf der Welt war, wollte sie im Auftrag von Jesus für andere Menschen da sein. Gutes tun, ihnen helfen und nur für andere da sein. Sie sieht, glaube ich, keinen Sinn ihres Lebens für sich selbst, sondern nur für andere. 자기 앞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한 마가렛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마리안누와 마가렛이 만난 곳은 간호대학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해 입학해 같은 기숙사방에 머물렀습니다. 졸업을 한 후 두 사람은 함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시작합니다. Man hatte noch Angst, man wird infiziert, weil da so wenige bereit waren, Leprakranke zu pflegen. Das war wohl ihr Motiv. Auf Sorokto, wie sie gekommen ist, war nur ein belgisches Team, ich glaube ein Arzt und 2 Schwestern. Aber sonst von Koreanern war niemand auf der Lepra-Insel zur Pflege. Warum sie nach Korea gekommen ist, ich glaube, dass sie halt von dieser Situation dort gewusst haben, dass niemand für Lepra-Pflege da ist. Ich weiß noch genau, wie sie mit dem Zug am Bahnhof, das war sie noch genau, wir alle geweint, ist sie fortgefahren mit dem Zug nach Innsbruck. Die Mutter hat gesagt, Marianne, du sollst hier bleiben und du kannst hier auch was Gutes tun. Ja. Die wollte sie nicht abbringen lassen. Nein. Da hat sie es nicht leicht, weil erst der Krieg vorbei war, gell? In Korea. Fliegen. Traurig. Traurig. Komisch. 영화원 근무를 마친 마리안느는 마가렛과 함께 인도로 향했습니다. 전문적인 한센병 공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센병 전문 치료와 구호단체인 다미안 재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소록도 병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는 또 아직 한국에서도 한센 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았죠. 물리치료 환우들 중에서 아주 심한 환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요법실이라 해가지고 써서 하는데
그럴 때는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마리안나 씨가 오셔서 이제 함께 들어누워가지고 물에 들어가지고 물에서 씻고 그 집에 나와서 치료하는데 보통 한 사람 치료하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는 한 2시간씩 치료해. 온몸에 상처가 있었어. 아침에 치료하러 오시는데 뭐 바카스병을 하나 담아가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카스 먹으라고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등대기 그 짓물난 등대기를 이 흑송 가지고 이렇게 뭐 벽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여기서 부어요. 부으면서 이걸 온 등대기에다 그걸 맨손으로. 난 놀랐어요 그때. 환자들 상처 같은 거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고 뭐 냄새 맡아보고 뭐 이런 것은 흔히 봤으니까 야 대단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몰랐어요 내가. 왜 나는 환자인데 환자의 진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걸 맨손으로 이걸 만지면서 그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한 달 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싹 밤살. 지금도 나와 벗어보면은 흉터 하나 없어. 흉터 하나 없어요. 맨살 그대로 하루 깨끗한 살로. 그래 그분들한테 내가 아마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간 이하 밖에 진찰을 해도 장갑 끼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그 상처가 있는 상처에도 맨손으로 그 코를 막 그 상처에다 냄새를 맡아요. 그 상한 뼈에는 아마 냄새를 그 양반들은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해 주시니 누가 그 양반들을 좋아 안 하시겠어요. 두 사람이 43년간 살았던 집, M 관사입니다. 이 소박한 집은 한센인들에게 늘 열려있는 온기 가득한 사랑방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직원들 사는 지역에 초청받아서 간다는 것은 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 뭐라고 우리 집 오라고 그래서 갔으면은 생일잔치 해주려고 생일잔치상을 베풀어 주더라고. 무조건 거나하게 뭐 잘 차린 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데 감히 갈 수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마리안노와 마가렛은 필요한 약품과 물품을 구하기 위해 고국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고향을 방문할 때면 모금 활동을 했고 개인 후원자나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Und in diesem Dokument ist auch ein Auszug aus einem Brief von Schwester Margit Pisarek an die KfB. Das Ziel der diesjährigen Aktion war es, den Leprakranken ein Dach über den Kopf zu geben
und regelmäßige Behandlung zu ermöglichen und ihnen den Lebensunterhalt zu sichern. 소록도에 지원이 집중되었습니다. 약품은 물론 공중목욕탕이나 결핵병사 등 필요한 건물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여기 소록도에서 쓴 돈은 돈뿐만 아니라 이 한우분들이 정착촌에 나가서 살게 되면 거기 집 사주고 뭐 이렇게 그 한우분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돼지나 닭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닭 사주고 돼지 사주고 계속 또 연락하면서 잘 사는가 막 이런 거 체크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니까 정말 이 한우분한테 얼마만큼 도와줬다는 거 서로도 모를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웬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건 한센 환자인데 이제 자꾸 와서 요구하는 것이 요번에 픽업 트럭 같은 거를 한번 사주면 요번에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번에도 한번 도와줬는데 그걸 다 탕진하고 요번에 와서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저 사람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사람 같으니까 도와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마리안나 씨가 하는 얘기가 글쎄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혹시 내가 가능해서 도와줘 갖고 요번에 저 사람이 혹시 성공하고 마음을 바로잡아서 그 일이 잘 성사되면 좋지 않겠냐. 내가 웬만하면 한번 도와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종교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가진 거 다 그리 넉넉하지도 않더라고요 사실은. 근데도 자기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우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도와주려는 이런 자세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행동이 이런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치료를 해줬지만은 약도 약이지만은 그분들의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았다고요. 우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실 줄 알았죠. 가신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본인들도 안 가신다 했고. 이 양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소록도에 없어서 안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필요성이 점점 없어진 겁니다. 내가 이 환자들하고 이 병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 짐이 되나 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두 분이서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의 사실 사회의 구조적인 책임이에요. 사실 두 사람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던 그릇이나 살림들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이들을 위해 포장하고 환자들을 위해선 필요한 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모여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들에게 이 편지 쓰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렵게 썼습니다. 한편 사랑의 편지지만 한편은 헤어지지는 섭섭하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이어지는 아픔은 그래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만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르가렛 마리안네.
떠나기로 한 그날은 마가렛의 비자 만료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평생 자원봉사자였던 두 사람이 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두 사람은 43년 전과 똑같이 작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배에 올랐습니다. (20대에) 떠났던 두 사람은 칠순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익숙하던 마을과 길들은 사라지고 정든 고향은 낯선 타향이 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재미없어. 좋은 곳이 아니야. Angefangen hat das Ganze, das ist häufig so, mit einer Depression, einer schweren Depression und ist dann übergegangen in Demenzerkrankung. Und sie selbst, wie die Krankheit begonnen hat gesagt, ich gehe morgen ins Wohnheim Hötting, ich muss mich anmelden als Pflegefall, ich werde dement. 예전에도 이제 안식년 때문에 가끔 가면은 한국에 너무 빨리 오고 싶어 하는 것이 가면은 또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너무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그 후에 그게 참 가슴 아파요. 이 양반이 한국에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훨씬 나은데 도중에 그 나이가 돼서 자기네 나라에 간 것이 그게 잘못입니다. 가니까 좀 감수성이 예민한 마가레트 씨 같은 분은 금세 그 병이 났거든요. 우울증은 치매로 악화됐고 결국 마가렛은 가족들이 마련해준 아파트를 떠나 이곳 요양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가렛이 살고 있는 인스부르크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의 마트라이. 이곳에는 마리안느가 살고 있습니다. Wir waren sehr erfreut, weil wir gesehen haben, es geht ihr nicht gesundheitlich nicht gar so gut und dann ist sie doch lieber bei uns. Sie hat sich natürlich schon müssen einleben bei uns da, weil 40 oder 45 Jahre drüben in Korea, das ist komplett was anderes. 마리안느는 고향집 한쪽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소록도를 기억하는 물건 몇 개와 글귀가 이곳으로 옮겨왔을 뿐 소박한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안느 역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고향의 겨울은 마리안느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평생 아마 옷 한 번 사입은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휴가 가서 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 옷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입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옷 사이즈가 맞다고 하면 이렇게 동생들이 챙겨놓더라고요. 거기서 보내온 헌옷 중에서 이렇게 맞는 거 그렇게 입었지 옷을 사입은 적은 못 봤어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온돌방에 그 문풍지들이 있는 온돌방에 침대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앉은뱅이 책상, 상인지 책상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작은 책상에 십자가 하나가 있는 그 방으로 다 채워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아, 이렇게 사셨구나. 얼마나 소박하게 사셨는가. 또 얼마나 정갈하게 사셨는지 또 그분들이 삶이 어떠한지를 그때 그 방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Margit war für mich der spirituellste Mensch, den ich bis dahin kennengelernt habe. Bei Margit habe ich auch das Gefühl gehabt, es ist fast egal, ob man Buddhist ist oder evangelisch oder katholisch oder Hinduist. Sie war einfach sie hat das viel größer betrachtet. Und ich habe fast nie so viel das Gefühl gehabt, dass ich als Person so viel Freude auslösen kann und so viel Dankbarkeit bekommen habe. Und speziell bei Margit, ich habe das Gefühl, sie war für mich ein Mensch, sie war wie, das klingt jetzt sehr kitschig, aber wie die personifizierte Liebe. 두 사람이 피어올린 희망의 불씨는 소록도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편견의 땅 소록도는 이제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순수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아픔도 많고 상처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그냥 자주 바뀌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없이 저희를 잘 대해주셔서 그 순수함 때문에 제가 여기 3주 동안 정말 불평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진짜 그래서 저를 되게 많이 예뻐해 주시고 진짜 그래가지고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가는데 막 마지막 인사하는데도 오늘 막 편지도 써주시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가는 게 또 언제 뵐지 모르는데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저는 진짜 이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풍족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부족한 것만을 보면서 살았는데 이분들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것들에 되게 감사하게 생활하시고 살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부분들은 내가 좀 살면서 많이 본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안느는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마가렛을 찾아갑니다. 마가렛은 소록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일생 동안 저기 살았는데 생각나요. 저기 사람들 저기 씻고 환자들.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싶으세요? 다 보고 싶어. 아들 좋아했어. 소록도에 다시 가보고 싶으세요? 지금? 네. 일
할 때는 좋았어. 근데 지금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 이거 싫어.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상도 받고 뭐도 하고 이렇게. 나 이거 안 원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도 보고 싶잖아요. 마음속으로 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지났어. 소독도 시대 이제 지났어.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서 아주 좋았어. 마리안누와 마가렛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젊음도, 희망도, 사랑까지도. 그리고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평범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한센인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 모든 것의 다른 이름.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분께 불러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이 여기 있네 희망이 여기 있네 서로가 기쁜 데는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이 있네 희망이 있네 바로 지금